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관련 규정을 어긴 사례는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시민을 위하고 안성시의 발전을 위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성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 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안성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황영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럼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시의 미래와 시민 이익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기획 담당관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책자 중에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안 6건을 포함해서 총 10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입니다.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공통사항 6건을 포함해서 총 13건으로 11건 완료,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24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입니다. 공통사항 3건 포함해서
총 5건 중 4건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경기도 감사는 해당 사항 없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6건으로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출장여비 지급 부정적 및 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동일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강령 교육 및 보조금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급별 현황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기준 부서 현원은 17명입니다. 다음 4쪽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16년도부터 보조금 지원을 시작하였고 운영비 지원으로 2023년 1억 4,858만 9천 원, 24년 1억 5,380만 원, 25년 1억 6,1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실천사업비 지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억 2,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쪽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정산 검사 및 성과 평가 현황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으로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성과 평가 현황으로 23년 운영비 80점, 실천사업비 80점, 24년도는 운영비 88점, 실천사업비 84점으로 계속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6쪽 협약체결 현황부터 투자심사 관련 사항, 공유재산 건물 현황까지 해당 없습니다. 7쪽 임차 건물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은 2건입니다. 먼저 한 건은 23년 안성 일동에서 도시공사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서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건의한 사항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이사장 임명 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성 3동에서 여행 관광에 중점을 두어 생활인구나 체류인구를 증대하는 방향의 인구정책을 건의한 사항으로 행정과에서 안성시 생활인구 활성화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안성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생활인구뿐만 아니라 전체 시정의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7쪽부터 9쪽까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등 16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위원회별 설치 현황 및 구성 형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3년부터 24년까지는 1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심의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회 연도별 운영 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시설 현황입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집단 민원 처리부터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 현황은 2024년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이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예산 현황입니다. 23년 본 예산은 818억 9,183만 3천 원으로 추경 예산에 408억 8,917만 2천 원을 감하여 총 410억 266만 1천 원입니다. 24년 본 예산은 492억 8,053만 원으로 추경 예산에 144억 6,985만 4천 원을 감하여 총 348억
1,067만 6천 원입니다. 25년 본 예산은 483억 5,875만 3천 원으로 추경 예산에 11억 5,206만 원을 감하여 총 472억 669만 3천 원입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시책 추진 업무 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따른 오찬 제공 등으로 23년도에는 25건에 417만 3천 원, 24년도에 26건에 479만 4천 원, 올해는 7건에 1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소속 직원 업무 추진 격려비 등 23년도에 359만 8천 원, 24년도 359만 8천 원, 올해 5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시민청 건립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2억 원이며 입찰로 선정된 시공사의 재정 문제와 공사 역량 문제로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공사 타절 후 올해 3월에 재착수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부터 19쪽 시설공사 하자 조치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쪽 시정 질문 추진 현황입니다. 이관실 의원님께서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본회의를 통해 인근 도시사업에 대응할 안성시 TF팀 대응 전략과 민관정 협의체의 즉각 운영이라는 내용으로 시정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행정과 민간 영역의 두 트랙으로 대응하는 것이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 TF는 전체 사안을 공유하면서 부서별로 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민간 차원의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시기에 효과적이고 적합한 방식으로, 물론 같은 목소리, 같은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8대 의원 발의 조례 현황입니다. 22년도 안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한 건은 개정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24년도 11월에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올해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 3월 안성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모사업 의회 보고와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7쪽까지 기금 조성 현황 연도별 자료입니다. 현재 11개 부서에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8쪽은 기금별 조성 기한 및 연도별 적립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3년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하여 시민 대상 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제안서 접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새롭게 제7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위촉되었고, 25년도 현재 운영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참여자를 모집하여 예산학교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3월부터 8월까지 시민 제안 공모도 실시 중이고, 이후 심사를 통해서 확정된 제안 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부터 36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3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53건 중 45건, 24년도에는 21건 중 20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올해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 제출일 기준 28건의 사업 중 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0쪽 예산 낭비센터 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입니다.
23년부터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총 2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모두 예산 낭비와 관련이 없거나 무관한 신고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 낭비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는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시 SNS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4쪽까지 규제 개선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중앙부처 법령 규제 수시 발굴과 민생 규제 공모, 규제 개혁 신문고 건의 등 민생과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발굴에 노력하였고, 마일리지 제도 운영,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규제 발굴 실적은 규제개혁 신문고 등 120건으로 시군 종합평가 규제개혁 전 항목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24년도 규제 발굴 실적은 116건으로 역시 시군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과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 47쪽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 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체결한 평택구 수질 개선 및 규제 합리화 상생협력 업무 협약에 따라 매 분기 민관정 정책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현황을 상호간 점검하고 있고, 평택시가 그동안 미루고 있던 민관합동 상수원 실태조사도 지난해 10월에 착수하여 올 5월에 2차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관리하고 민관합동 상수원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평택시의 규제 합리화 절차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해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었고, 또 수도사업자뿐만 아니라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장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요지의 수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며, 경기도의회와 안성시 정담회 자리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와 논의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주요 현안 핵심 과제로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충남도와 천안시와 동시 해제 요구, 또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연구 건의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8쪽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지원 내역입니다. 안성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따른 민간 협력 단체로 사회 경제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속가능 발전 시민 인식 증진 사업, 시민 실천 공모 사업, 생물 다양성 대탐사, 산리들 푸른 안성 환경 축제 등 인식 증진과 실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 내역은 공통 사항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가로로 된 자료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을 핵심 가치로 하고, 경제, 소득, 시민, 교통, 쾌적 안전, 문화와 쉼, 교육, 공동체 등 8대 추진 전략에 따라 총 102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7일 기준으로 102개 공약 사업 중 69건을 완료하여 이행 후 계속 추진을 포함한 공약 완료율은 67.6%입니다. 다음은 48쪽부터 64쪽까지 인구시책 관련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각 부서가 임신, 출산, 양육, 다자녀, 노인 등의 분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자체 사업과 보조 사업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3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등 14개 부서에서 79개 사업에 1,590억 9,468만 9천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이 중 비예산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주로 비용에 감면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추진 사업은 16개 부서에서 총 97개 사업, 사업비 합산액은 1,861억 5,945만 원이며 10개 사업이 비예산 사업입니다.
올해는 100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비 합산액은 1,896억 9,342만 8천 원, 비예산 사업은 10개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 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각자 맡은 직무를 충실히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공고하시는 의견을 잘 담아서 더 나은 안성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보고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기금 관련돼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기금 관련돼 있어서 관리 철저를 한 번 더 요구를 드렸었고요. 이번에 24년도 회계연도 기금 조성 관련돼 있어서 결산을 보니까 여기도 아직까지도 지금 문제점이 좀 보입니다. 기금을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기금 중에서 미집행돼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집행률이 한 평균 한 23.99%, 10% 미만인 게 한 5개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이 기금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기금 조성액이 여기다 보시면 목적 사업에 사용되기보다는 정기 예금하고 그리고 공공 예금으로 나누어서 예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향후 계획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기금은 예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원활하게 그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실 적립하는 건데 보통은 그 목적 사업이 발생이 되지 않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행률이 좀 낮은 걸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목적 사업이 좀 장기간 동안 불투명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간이 다 만료가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뭐 해지를 하거나 원래 당초에 그 일반에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재난관리 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기금에서 운용을 할 것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일반 예비비나 목적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이 기금에서 써야 될 것들도 예비비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24년도 결산에 보니까 이제 일반 회계 결산 총액에서 23년도 대비 인건비나 경상 이전 경비가 한 9%가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본적 지출 경비가 한 16.7%가 감소가 됐는데 이 자본적 지출 경비가 줄어들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이제 건설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산면에서 제방도로 유실 사고가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이번에 유실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예산 확보가 제대로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큰 인재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유실 구간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할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실 구간도 전수 조사를 해서 이제 방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 응급 복구비로 하는 게 한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항구 복구로 하는 게 한 9억 정도 해서 한 10억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그 추경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추경에 이게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내용으로 기금이 가능하다고 하면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금액에 대해서 산출은 됐지만 어디서 조달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이게 이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유실이 있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비용으로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복구하는 복구 비용은 별도로 응급 복구 네. 비용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 비용은 우리가 예산상에는 잡혀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네.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비용이 지금 지출의 시기가 뭐 추경을 이렇게 수립을 하거나 그럴 시기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은 예비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당장 시급하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대부분의 그 규모 이제 그 산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긴급해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의 많이 사용을 하지 재난이 아직 안 일어난 상황에서 고쳐달라고 하면 아니, 사실은 안 되는 네, 경우도 재난 예비비도 많았거든요. 있고 일반 예비비도 있으니까. 아, 그럼 일반 예비비로도 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배 의원님. 담당관님, 그 시정조정위원회 너무 잘 아시죠? 네, 네. 근데 다른 위원회 15개 또는 올해 16개에서 위원회 중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이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네. 예, 3개년 동안 한 번 서면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역할이 어떤 게 가장 큰 역할이 있습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시정이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결정이 안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저희 내부, 그러니까 그 내부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위원들이 그 심의를 하고 이제 의결을 하는 이제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없는 거는 안건 발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이 안건도 그렇지만 정부 중요 시책 이제 시달됐을 때도 네네. 소집할 수 있거든요. 그럼 네네. 소집은 누가 합니까? 부시장님이 그죠? 하십니다. 예. 부시장님이 이제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장이시니까, 예. 근데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는 그동안 중요 시책이 없다는 거입니까? 아니, 역으로 봤을 때는 그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근데 또 하더라도 서면으로 하신 거 보니까 이거에 대한 위원회 역할을 좀 경시하시는 것 같아서 실상 이 많은 수가 모이면 모일수록 대의는 좋아지거든요. 물론 다 100% 그렇진 않지만 이런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안이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또 조정했을 때 가장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게 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더 이제 그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고 좀 심층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네. 있을 때 이제 또 소집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이런 게 한 번도 없다는 거는 좀 아쉬운 게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부시장님이 주로 교체가 네. 됐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 많이 시간이 걸리셨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미양로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페이지 33페이지거든요. 이게 설계 단계에 이 장소는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게 정해졌으면 그때부터 만약에 소음 관련된 리모델링을 준비했다면 공사할 때 혹시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이제 준공 후에 하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더 증가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33페이지
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지적 사항이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준비 단계부터 설계 단계부터 좀 꼼꼼하게 그렇게 챙겼어야 되는데 공사 다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공사를 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공사의 성격상 일단 공사가 기본적인 건축 공사가 끝나야지 또 할 수 있는 공사들도 있긴 합니다. 이게 그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실 방음 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럴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방음 공사를 같이 건축 공사에 이제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당초에 이제 지정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용도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게 처음부터 어떤 용도로 쓸지 공간이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좋습니다. 처음부터 하면 물론 더 좋겠죠.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 공모 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맞습니까? 이게 69,000원이면 공모 사업 비용이 맞습니까 이게?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아, 네, 요거는 그 이 운영 제도, 그러니까 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그 예산 낭비 센터에서 이제 신고를 받으셨는데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많았고 타당한 신고 한 건이 있는데 이거 혹시 내용 아세요? 어떤 게 타당한 신고가 됐는지? 그 몇 예,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 타당한 신고 2024년도 한 건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혹시 어려우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여기 처리 결과의 네. 뒷부분에 보면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게 저희 시 금고에 예치된 게 2023년도에 921억이거든요. 24년도에 뭐 462억 정도. 네. 혹시 이자율이 0.5%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이자가요? 혹시 아십니까? 1%. 계산 예, 계산 9억입니다. 9억. 예를 들어 이게 시금고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데 뭐 취지부장도 제 친구라. 근데 저는 뭐 말할 수 있는 게 안성시에서 이왕이면 이 이자율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시금고도 어차피 지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경쟁 은행권에서 이자율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예,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다 이제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건데 이자율이 간소한 차이지만 이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요거가 이제 꼭 지적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거 나중에 물론 어려울 겁니다. 지금 네.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건데 멀리 봤을 때는 이건 꼭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황윤희 의원님. 우선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SK 관련해서 시민참여위원회 거기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네.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반대 대책위가 꾸려져서 운영이 네. 되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안성시랑은 얼마나 소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아직 뭐 발대식을 원래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쯤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미뤄진 상태거든요. 뭐 아까 간과 민간이 투트랙으로 가신다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민간에서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거의 국책 사업에 맞먹는 네.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 반대 대책위가 일부 꾸려져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성시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같이 결합해서 저희가 같이 뭐 집회를 가고 데모를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이런 도움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만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트랙이라는 말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쓸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의 SK 협약 저희가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지켜지고 있는 게 지금 있는 건가요?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게 어떤 거 있는 건가요? 그 자료는 그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또 자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네. 자료도 이미 드리기는 했거든요. 네네. 이제 이해 그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지 않아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추진 이행이- 중인 것이 어떤 것이죠? 지금 그 경기도 그러니까 이행 주체는 경기도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또 SK 에코플랜트도 있고 일반산업단도 있고 용인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서 약속을 지켜준 거는 그 산단의 물량 배정한 거 그리고 용인에서 한 거는 그 평원의 숲 이용료 감면한 거 그리고 SK 쪽에서 지금 사회공헌 사업을 완료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 측에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 산업단지 아직도 이제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공사 중에 뭐 설계에 반영을 했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내용은 공사 중에 좀 설계 반영했다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그 어쨌든 그거를 네네. 정리된 내용을 저는 못 받아서요. 그걸 한번 그러면은 예, 예. 그거를 조금 네, 주시면 좋겠고. 현행화된 예, 예, 자료를 예, 조금 예.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다시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 협약에 대해서 지금 고3 어업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 지금 이분들은 손해배상을 주장을 하시면서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291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안성시가 SK와 경기도와 협약을 한 건 200억 수준이고 그것도 네. 고3 어업계에 직접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 지금 그 감정 평가를 한 금액은 이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이제 그 어업계 쪽에서는 이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다가 그렇게 감정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또 감정 평가도 이제 보통은 저희가 그 보상금을 그 금액을 결정을 할 때 감정 평가 한쪽의 것만 이렇게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감정 평가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보통의 경우에 그리고 지금은 손해배상으로 기준으로 했지만 저희는 이제 손해배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이제 많은 금액이 나온 거고 그걸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 금액이 타당하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 협약 당시에 말이죠. 200억이라는 수치 그 액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200억이 당시에는 이제 그 안성시 전체적으로 그 피해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산정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그 어업계 보상금, 손실 보상금의 개념으로 이제 주고 그리고 200억을 어쨌든 어업계 네. 손실 보상금 개념으로 생각한 건 맞다는 네, 말씀이신 그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00억에 만약에 200억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사회공헌 사업의 개념으로다가 그렇게 시에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이라는 수치를 산정하고 그 협약을 맺기 전에 혹시 그 당사자인 어업계랑 논의를 하는 과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그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까지 어업계하고 합의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공청회는 이제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거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 정도 금액에 뭐 상생협약을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은 뭐냐면요. 그런 협약을 할 때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고3 어업계라고 한다고 하면 협약을 맺기 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 동의를 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협약을 계속 이끌어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공사 기간도 늦춰졌을 뿐만 아니라 그 협약을 할 때 LNG나 송전솔로에 대한 고려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당시에는. 당시에요. 예.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당시에 LNG 발전소나 송전솔로 3기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에 대한 고려들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남사 산단도 국가 산단도 그렇고. 근데 지금 총체적으로 상황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성시가 나서서 SK를 직접 만나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재협상 같은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타당합니다. 이게 뭐가 아니면 그 저희가 시민들한테 이러저러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볼 일이 아닌 것 같고 지금 혹시 안성시에서 그동안 지금 LNG 공청회도 지난번 저희도 같이 가서 무산을 시켰는데 안성시에서 이 LNG 발전소나 송전솔로 관련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한번 있으시면 말씀 좀 지금 해주세요. 총괄적인 그 LNG 발전소하고 그 송전솔로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총괄을 이렇게 업무 분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반대대책위원회 중에서 그 분과위원장님은 이 환경과하고 그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을 하시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이제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뭐 이제 회의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이제 업무에 관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은 업무 분장을 그렇게 이제 나눠놨습니다. 이건 일자리 네. 경제과가 대응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저 같으면 이 그 반대대책위랑 안성시가 긴밀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지금 혹시 그 입지선정위원회 그 추천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전략에서 챙기고 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 7월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 달 네. 어쨌든 요번 달 내로 입지선정위원을 추천을 해야 되는 당장 목전에 닥쳤고요. 네. 저희가 추천을 안 하면 저희 없이 그냥 가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일자리 경제과나 분과위원회나 반대대책위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안성시가 전체를 다 파악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LNG 같은 것도 굉장히 이게 환경영향평가나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네. 저희가 전문가 섭외해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이 뭔지를 이거를 그 전문가도 아닌 시민들이 이 두꺼운 책들을 뒤져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판단하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산자위, 뭐 산업부, 환경부 이런 쪽으로 면담 요청 같은 거 한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 거죠, 아직 안성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전솔로 3기 LNG 발전소가 저 국가 산단에도 6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환경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전적으로 파악을 하고 누구한테 기대서 시민들이 싸우겠습니까?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분석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간 투트랙이 아니라 시에서는 그런 분야에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고 행정 절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순서를 이제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할지 말지는 그 반대대책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충분히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시의회가 나서서 누구를 만나고 이래 시의회가 힘이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둘 일이 아니어서 나는 이거는 지금 일자리 경제과도 어느 부서든 다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런 관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그 SK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그 아까 자료 주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협약 당시에 상황을 좀 알려주시면 정리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협약 당시에 어떤 절차로 협약을 맺었으며 그 협약 당시에 우리가 어디까지를 고려를 했고 주민들과 그 뭐죠?
소통한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런 내역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국가기관이나 SK를 만날 의향이 있으신 건지 또 협약을 재협상을 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런 것까지 좀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의원님. 예, 최우섭 의원입니다. 다른 뭐 문제도 있지만 지금 관련된 내용이 안성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뭐 황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안성시를 위해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안성시가 이 다른 지자체나 SK로부터는 거의 멍청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 상태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합의를 안성시장이 했다고 얘기가 돼서 용인시 의원들도 비웃고 용인시 공무원도 비웃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성 시민들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됐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LNG 문제나 송전선로 문제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이 협약이 파장을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견들은 지금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고3 어업계 가장 지금 저희가 지금 송전선로도 반대하고 있고 LNG도 지금 LNG 열병합 발전소도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게 들어오면 안성시의 기후에 엄청난 영향도 미칠 뿐더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성시의 대응은 없어요. 없고 실제 뭐 민관에서 투트랙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로드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성시는 제가 볼 때는 더 멍청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부속 합의서가 있습니다. 부속 합의서가 이게 어떻게 작성됐는지조차 근거도 없어요. 그냥 200억 내에 보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부속 합의서 내용이에요. 제 3조에 보면 주민 지원 및 피해 보상 등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 3항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 및 피해 등에 대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요게 짧은 문구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직접적인 피해 보상 주체를 SK 하이닉스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 보상 방식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보상 주체는 SK 하이닉스가 맞는 거죠. 실제 이제 이면 합의에 보면 그러면 시가 주체가 아니에요. 시가 주체가 아닌데도 이 시가 하여튼 업계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보상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여기가 보면 피해 등에 대해 마련하도록 한다는 표현은 강제성이 없으며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보상 범위, 규모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아요. 단순하게. 그리고 협의 대상은 관계 지자체와 협의라는 문구로 인해 안성시가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어요. 그러나 어업계 피해 당사자의 직접 협의 권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여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구조로 협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합의를 왜 이렇게 했는지조차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이게 법률 검토를 해본 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든 건지조차도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걸 아닌지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뭐냐면 시가 그 200억 원이 탐이 난 건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약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제가 좀 이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황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시가 이제 협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2021년 1월 6일 날 안성시청에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는 뭐 김보라 시장님이 계셨겠죠. 그래서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안성시는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 이 피해자들 SK 산단이 생기면서 뭐 국가 산단도 아닌 일반 산단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피해에 대한 것들을 피해자 그러니까 안성시가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용인시하고 SK를 엉뚱달뚱하게 이 대변하는 그런 간담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산정 없이 협상부터 체결해요. 김보라 시장은 업계 피해에 대해 감정 평가 없이 200억 내외로 보상한다. 뭐 보상하는 예산을 생각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의 실체나 정량적 조사도 없이 안성시 내부적으로 이미 산정한 숫자 200억을 바탕으로 SK 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어요. 혹시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 중에 여기 혹시 이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200억이 왜 어떻게 해서 200억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 혹시 이상범 우리 팀장님은 이 내용 모르시나요?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그 당시 제가 업무가 아니었고요. 그 200억 상정에 대해서는 글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성시가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200억이라고 하는 수치를 따져보지도 않고 200억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실책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건 나중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해자 측의 주장도 제3자 감정도 배제한 채 안성시가 자의적으로 피해 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상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 이게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나라고 싶을 정도예요. 피해액이 나와야 보상의 근거도 맞고 협의도 맺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피해액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요거까지밖에 못 주겠다고 하는 SK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부속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게 누가 바보입니까? 이거는 산수도 못한다. 이제 이게 이제 협약 관련돼서 이런 거죠. 1,300억이나 들어가는 바이패스 비용을 200억 받고 퉁친 격이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돈을 1,400억을 다 받아도 현찰을 판인데 200억으로 그냥 인정해 준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 안성시장님께서. 이런 경우 이걸 뭘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용인시의회도 놀랬고 용인시 공무원도 놀란 거 아니에요?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문자로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천인가요? 이천에서
한강 상수물을 용인 SK에 끌어가는데 보상을 얼마를 받았냐면 2,500억을 받았어요. 단순하게 관로 설치하고 깨끗한 물을 받는데 지나가는 비용으로 2,500억을 받았는데 안성시는 매일 36만 톤의 폐수를 고사모수에 꽂는데 200억으로 퉁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한 거죠. 이 협상 자체가 얼마나 안성시를 우습게 봤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정말 제가 봐도 안성 시민으로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0분 넘었나? 알겠습니다. 이게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보상금도 안성시가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나머지 녹취록에 보면 안성시가 보상금인지 개발 예산인지도 잘 몰라요, 이걸. 그리고 대부분 한 50억 정도는 피해 보상 주려고 하고 나머지 한 150억 정도는 또 개발에 또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 피해 보는 금액을 안성시가 거꾸로 뺏으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제가 이게 이런 식의 안성시 행정을 보면서 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안성시를 믿고 안성시에 살겠냐는 거죠.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시려님. 예, 이중섭 의원님. 이중섭 의원입니다. 저는 좀 예산 낭비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개설할 때 많은 나름 민원 때문에도 그렇지만 안성시 도시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이제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보상이 이미 70%, 80%까지 보상이 된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계속 사업 계획에 밀려서 지금 사업이 계속 미진하게 좀 흐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아주 예산이 낭비된다. 무슨 뜻이냐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보상가 문제라든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계획서 안에서 이 사업을 빨리 어느 정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만약에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보상가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그 당시에 기준으로 보상가를 기준하고 도로 개설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몇 년 동안 늦춰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감정평가가 바뀌는 거죠. 이의 제기한 사람들은. 그러면 사실은 감정평가가 바뀌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게 5년, 6년 지나다 보면 거의 7, 8년까지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보상가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구조인데 더군다나 잘 알겠지만 제가 감정평가만 다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의 제기가 돼서 기본 도면도 좀 흔들리는 경우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략 쪽에서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공사는 가장 바람직한 거는 계획대로 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변수가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하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근데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일들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할 때 사실은 그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확정을 할 때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건가?
이게 필요한 불필요한데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필요한가, 어느 정도 절박한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세우고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밀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그게 결과적으로 안성시의 예산 낭비라고 좀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제 생각엔 제가 좀 자료 좀 찾고 있는데 지금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제가 아마 배가 봤을 때 한 1년에 한 어느 정도 예상은 지금 못 해봤지만 많은 금액이 예산 낭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게 뭐 집계를 하다 보면 상당히 큰 예산이 낭비될 거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문제가 뭐냐면 옥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 경기도에서 저희가 건설관리과 쪽에 갖고 아마 사업을 하는 그 하천 개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도로가 먼저 나서 지금 기존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거의 먼저 우선 사업이 저희가 도로 개선 사업이 먼저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일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추가 공사 비용이 또 발생되는 이런 이중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사업 계획 자체에 뭐 예를 들어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 돼 있지만 사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만 예산을 담아서 또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는 게 맞지, 이걸 자꾸만 뭐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 안성시에서 집행부에서 전략에서 빨리 그냥 아예 못하면 못한다 할 것만 하는 게 맞지, 계속 늘어뜨리고 가고 계속 이 문제로 예산 낭비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업 수요를 받을 때 보통 이제 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뭐 수혜 정도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 사업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그 사업 계획서에 담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산후조리원이 지금 사실 저희 지역구 쪽에 좀 아마 다시 변경이 돼서 사업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 산후조리원 인근도 그 병합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게, 뭐 우리 황윤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산후조리원이 있으면 산후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저희가 보니까는 공원 조성이 한 크게 어디요? 알리백 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후원들 그 분들이 산모들이 거기서 같이 운동도 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기존에 보니까 도로가 지금 소도로가 돼 있는데 뭐 한 3, 4m 되는데 그 인근이 다 보니까 시유지가 많이 상당히 그 도로에 인접해서 같이 있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산모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게끔 걸을 수 있는 도로 그 산후조리원을 지면서 같이 병합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나중에 이 뭐 공사를 다 산후조리원 짓고 나서 또 이거 따로 또 짓는 것은, 도를 확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인도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병합해서 사업을 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3억 원 이상 공사 하시는 네. 거 있죠? 네, 전략에. 공도시민청. 네. 네, 그거 중단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1차 업체는 이제 계약 해지가 된 건가요? 결산을 다 보신 네. 건가요? 공사 타절이 됐고 이제 새로 입찰을 해가지고 3월달에 재착수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 들어오는 내용이 그 안성 지역 업체가 이제 1차 하도그룹으로 들어간 데가 많아요. 근데 그거 정산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타절한 업체요. 기존에 타절한 업체. 그렇죠. 그 업체하고 예, 예. 안성에 이제 뭐 장비나 뭐 저희도 그렇게 홈이나,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쪽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된 업체에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1차 변단은 파산했으면 예, 공사는 이미 그때까지 끝난 거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그 타절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새로 계약한 데서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양수를 받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급을 다 했나요? 그럼 1차 처음에 계약한 데하고는? 거기하고는 그러니까 시하고는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짚어서 안성 업체가 받을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업체한테 그냥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직접 지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요. 예. 저도 이제 맨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도로공사나 큰 이제 관공서 할 때는 그런 지역 업체가 좀 떼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해줘야 되는데 1차만 그쪽에 그냥 돈 예산만 주면은 끝나는 걸로 하니까 중간에 파산하면은 이 지역 업체는 돈을 못 받는 거야 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 업체가 그 전에도 저희하고 공사하기 전에도 다른 공사를 하면서 그 하도급 업체 지급 못한 것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압류 신청도 들어오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긴 했거든요. 근데 제도적인 보완을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해서 네, 지역 업체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본의 아닌 신경을 피해를 써주세요. 네. 입으시니까 저희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네, 뭐 한 가지가 아직 안 끝나서 계속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어가자 보면 우리 그 내부적으로는 이게 보상금인지 개발 예산인지도 아주 모호하다는 거죠. 지금 뭐 200억 원 중에 뭐 김보라 씨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200억 안에서 이것도 써야 하고 저것도 써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 배정된 예산은 뭐 50억, 나머지는 안성시가 뭐 수변 개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간담회 정황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안성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산정도 없이 그거를 쓰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뭐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는 현금 보상은 어렵다. 수변 개발로 대체하자는 식의 회유성 발언도 뭐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결국 상세 협약은 피해자 보상을 위한 문서가 아닌 안성시 행정 개발 기획을 위한 수단이었던 건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지울 수 없어요. 이것도 아는 게 없으신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일단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이미 협약은 체결되었고 안 바꾼다는 식도 발언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감정 평가도 없이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겁니다. 안성시는 이미 200억 원에 합의했으니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의 간담회였던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간담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는 그래서 상생 협약 부속 합의서 이건 진짜 의미 없는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아까 우리 황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도 여러 바뀌었다. 그리고 이 협약에 관련된 법적인 이게 행정 협약이 아니죠. 혹시 이 협약이 유효하고 우리가 파기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님?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아까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간담회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제 주장을 하시거나 의견을 말씀을 하신 그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또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거나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이제 그 권고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그 좀 다소 미흡하고 지금에 와서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그 목적은 어쨌든 그 고3 어업계에 보상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뭐 그 안성시에서 개발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느냐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소 미흡했다 하더라도 저희 기본적인 협약의 기본은 고3 어업계와 안성시 전체를 위한 협약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지난해에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도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가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그 당시에 추측을 가지고 뭐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분석을 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고요. 일단은 아까 황윤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이행 사항을 파기한다기보다는 이미 그 협약된 내용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가 또 그 촉구 부분에서도 경기도에다가도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들을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 이행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지연되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이행 촉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지금 그 협약 내용은 이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협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분리를 해서 협약을 다시 또 새로운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그 현재 있는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안성시가 아직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사항이 맞다라고 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는 지금 이 부분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지금 대안이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계속 하실 건지 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답변을 안 주셔서 그렇지만 이게 행정협약은 아닌 건 맞잖아요. 그리고 파기할 수 있어요.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일방이 파기하면 파기되는 거죠. 혹시 이거 관련된 법적 검토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파기를 법적으로 못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할 수 있다. 파기를 그렇게만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파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 할 수 있겠죠가 아니라 파기는 할 수 있겠죠. 예, 그걸 법적으로. 여쭤본 근데 겁니다. 저희는 이제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래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래서 신중히 좀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파기하는 게 우리한테 이로운지 파기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걸 따져보자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협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불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체결된 협약이 얼마나 유효한지가 그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지금 업계의 피해조차도 산정하는 근거도 없이 체결된 협약이라고 하면 이 협약이 우리 안성시를 보호한 거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진한 게 아니라 완전히 안성시의 시민들을 보호할 어떠한 장치나 근거가 하나도 없는 협약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시장님이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고 저는 공식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보면 뭐 이거 제가 좀 더 나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협약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두고 이게 제대로 된 협약인가 물어보면 이거 법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벌써도 이거 제대로 된 협약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산수를 못했어요. 산수를 SK가 그 짊어져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안성시는 전혀 안성시의 그 혜택이 없이 그냥 SK 측의 이익을 위해서 사인한 거 이거 정도의 협약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3 5개 건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실제 아까 우리 전략기획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291억의 감정서가 나왔어요. 근데 평가 금액이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뉘앙스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일방이 고3 업계에서 해달라고 하는 사람 감정평가사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법원에서 그래도 누구누구 지정해서 한 거, 이 법원 감정서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 기획팀장 이상범입니다. 그 법원에서는 네. 고3 넘는 9개가 그 원하는 분으로 해드렸습니다. 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왜 문제 제기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공정하게 이 간담회에서는 이게 실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성시가 공정하게 그럼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경기도까지 넣어서 하라 그러는데 그거를 평가할 시간도 없이 협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러면 안성시가 주장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일단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는 게 좋죠. 그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마치 예. 이게 이제 이 협약이 안성시 행정하고 SK랑 이 직접 협약을 맺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처럼 들리거든요. 이 협약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민 대표들, 예, 알고 행정 있어요. 예. 다 같이 모아가지고 협약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약이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협약 안에는 그 도로 하천에 대한 기반 시설 그리고 수질에 대한 관리, 사업 물량 그 산업단지 물량 100만 평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들 그다음 농산물 판매, 화장장 이용료 이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억은 일부예요. 그러니까 고3면 9개가 폐지를 함으로써 보상할 수 있는 돈 200억을 일부로다가 추가로 넣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은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뭐 계산을 했느냐 이런 거는 저는 그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송의 판결이 나겠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그 계산을 너무 적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는 판결에 의해서 나오겠죠. 예.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법적 예. 절차를 그래서 거치면서. 제가 지금 아까 그 얘기가 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 200억은 200억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제가 보면 200억 다 주는 게 이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짓는 방법 아니에요? 그 행정에서 법을 어긋나서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법원에서 책임지고- 291억이 나왔고 그거는 감정평가를 감정평가가 나왔고 제가 판사에만 얘기하는 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왔고 제가 보면 그 금액은 말 그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장님이 말씀하신 이것도 써야 되고 그런 금액은 아니라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이상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거 200억에 보면 대한 우선권은 네. 보상입니다. 네. 어업권 보상. 그 이후의 그게 것들을 우리가 맞네요. 반납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사회공헌 제가 보니까 사회적인 일들을 하는 그렇게 거죠. 말씀해 주시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억 원은 우선 하여튼 피해액을 산정해 주는 게 맞다고 하면 그건 시가 그 내용은 좀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 법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고3 5억개가 저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은 좀 빨리 보전해 주는 게 맞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오늘 질의한 것 중에 그 가장 큰 하여튼 성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혹시 그렇게 그래 예예. 그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과거에 했던 협상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중요한 문제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자꾸 그 파기를 앞세우시는데 파기나 사과 이런 정치 공세는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그거는 뭐 물론 하실 수 있는 말인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 파기부터 하자 이런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으니까 재협상을 좀 요구를 해보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안성시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송전솔로나 LNG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지금 알리백도 있고 또 수도권 대기 오염 문제도 있고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지금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송전 비용 이제 전기요금에 부과하겠다. 네. 송전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기세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과거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이 그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이 수도권 내에 반도체 단지가 건설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부는 건설되더라도 일부 전문가들도 삼성 산단, 국가 산단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움직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협상은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그걸 좀 정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안성시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대책위는 꾸려져 있지만 지금 뭐 발대식도 못하고 거기 전문가분도 뭐 없잖아요. 그래서 TF팀을 안성시에서 만들었으면 여러 부서들 전문가들 있잖아요. 모여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는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이제 의회가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으면 의원이라도 한 명 불러서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실 국회의원실 같으면 의원실 보좌관이 9명이에요. 근데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제가 섭섭한 건 안성시청의 공직자 1,몇백 명한테 기대를 하는 건데 기댈 수 있는 지점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 반대 대책이 그분 혼자 뭐 그 고군분투하시듯이 뛰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민하게 어디서 지금 공청회 SK LNG 다시 열기로 했는데 언제 열리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7월 2일로 알고 예.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이 안성시의 1,200 공직자들의 역량을 갖고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재고를 하셔서 나중에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안 없이 파기하자는 게 아니라 재협상을 갖고 얘기를 하자는 제 의견은 그렇고 그런 식으로 좀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예, 뭐 우리 황윤 의원님 얘기는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안성시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이 싸움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사과, 뭐 파기,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이제 하겠다. 저도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재협상을 하든 하여튼 우리 안성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정도까지는 좀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우리 황윤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LNG나 우리 그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법이 참 더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한전이나 뭐 발전법, 뭐 전기발전법 같은 경우 보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SK하고의 실제 협상력을 키우지 않으면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성시가 지금 체결한 협약이 저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가 협약은 했지만 시민들이 반대하면 거기 때려 막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 못 들어오게 하면 말 그대로 SK 사업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파기를 안 하더라도 파기한 효과가 나고 그런 것을 그런 그 바탕 위에서 저는 안성시장이 다시 협약해야 된다고 봐요. 재협상 해서 안성시가 필요한 보상 방안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고3업계 기분은 나쁘실 수 있어요, 시장님이. 근데 고3업계가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예요. 그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저는 안성시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보상 금액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지,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저는 안성시가 할 일은 아니에요. 예? 깎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적법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적법한 거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예. 이제 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법한 기준 네. 얘기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예. 소송까지 가는 거고 판결이 나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 취지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요거 관련돼서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작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협약서, 이게 이제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뭐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협약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도 이제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이 협약이 정말 실효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그런 검토들도 좀 해서 할 수 이거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사항인지 지적사항인지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예, 이렇게 조례안에 이렇게 검토를 조례안에 이제 반영을 하도록 요청은 했고, 아직은 이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약 내용이 원래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표준화를 한다든지 그런 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검토하는 비용을 좀 책정을 놓든지 해서 시가 체결하는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경기도에 조례도 있잖아요. 그걸 경기도 조례 있죠. 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바꿔줘야죠. 그리고 이런 협약이 진짜 이렇게 SK하고 한 협약처럼 이런 실효성 없는 협약 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검토해서 안성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적했는데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 추진 중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속히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까 공도 시민청 관련돼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해주셨는데 지금 진행 사항 정확히 알고 계세요? 지금 공사 진행이 지금도 사실 이제 3월달에 재착공을 해서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이제 장비라든지 인력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안반이 생겼대요. 안반이 있대요. 그 밑에 안반이 있어서 착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거 지금 이제 회계과에서 알고 계신 거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큰 안반이 있어서 이제 공사할 때 지금 하여튼 공사 장비를 다 교체해야 되나 봐요. 그거 갖고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이게 상당히 좀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기초종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공도시민청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안성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 바라고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늦춰지는 건 좋아요. 근데 늦춰질 수도 있죠. 뭐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걸려 있었던 거고 막 하는데,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혹시 공도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시민들은 저거 언제 돌아가지 저거?
야씨 저거 공사도 안 하나 봐. 막 그 저기 뭐가 들어가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한 전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볼 때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하면 관심 있는 것들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공무원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야 시민들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 지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장님한테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건 좀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관심 공사인 만큼 네. 저희가 뭐 시민 그 정책 공감 토크라든지 어쨌든 공도 은민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알려주시는 네. 게 좀 필요하다.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네. 솔직히. 예. 그리고 우리 그 위원회 아까 이제 우리 박근배 의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위원회 관련돼서는 이제 실제 우리도 지금 위원회 관련된 이제 그 뭐 아까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너무 많다. 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좀 실효성 있는 위원회 해서 없는 것들은 막 통폐합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뭐 자료상에 맨날 지적하면 맨날 그것만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살펴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 너무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준석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전략기획팀 담당관 소관은 부서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단 관련돼서 상생협의체 협약 항목별 진행 현황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았는데 의원님들이 좀 워낙 또 열의가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협약 내용을 보면 환경과라든지 6개 도로 시설과까지 해서 한 6개 정도 저희가 아마 협약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협약 내용 중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앞으로 갈 상황을 좀 요약해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많은 민원을 듣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간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그 큰 어떠한 사업 상생 협약서는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그 과별로 예를 들어 부서별로 하나하나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 우리 안성에 있는 농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게 농산물 관련돼서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잘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네. 또 그 우리가 저 보면 용인 안성의 평원의 숲에 이제 장사 시설이 있는데 이용료 문제는 사실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에 용인 시민과 안성 시민이 아주 동등하게 이용 요금은 서로 이제 비용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애로점이 뭐냐면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약이 중요한 거라고 좀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약을 안 받아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금은 똑같다. 저희 안성 시민이 평원의 숲을 이용할 때는 요금은 같은데 요금은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데 저희가 용인 평원의 숲에 만약에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예약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약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쉽게 설명을 드리면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화구가 있는데 화구 5개를 1시간씩 돌리고 있는데 4개의 화구는 용인 시민, 1개의 화구는 전국 예약을 좀 똑같이 전산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쿼터를 정해놨다. 그러니까 4개는 용인 시민, 1개는 전국, 거기에 안성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약이 어렵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저희가 전산으로 등록을 할 경우에 안성 시민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다 접속을 하다 보니까 먼저 클릭한 사람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 이런 문제점이 맹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저희가 뭐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 협약서가 예를 들어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 한번 협약했다고 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전략기획 쪽에서는 다른 부서도 이런 말씀을 제가 그 담당 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략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문제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안성시에 있는 농산물이 납품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없어요, 사실은. 네,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그 용인 쪽에서는 이행을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그걸 이행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갭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용인 지금 장사시설 말씀하신 거는 전 이제 그 쿼터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몰랐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요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지금 그 현재 안성 시민들이 겪고 있는 용인시와 안성시와 상생 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SK와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 전문가들과 상의도 좀 해보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죠. 전문가들과 상의 좀 해보고 또 담당 부서도 있겠지만 뭐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속 시원하게 안성 시민들에게 저희가 지금 SK하고 상생 협약을 했지만은 용인시와 안성시에서 저희가 안성시에 어떠한 혜택을 좀 보고 있는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고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은 좋은데 실제로 내용이 현찮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고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저는 고민 좀 같이 해봐야 지금도 된다. 그렇게 이행하고 있고 각각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 그 챙기는 부분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좀 머리 면밀하게 맞대서 챙겨보도록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제 황윤희 의원님, 최우섭 의원님 또 이준섭 의원님 여러 가지 얘기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성시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근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얻는 그런 불이익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는 측면으로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앞으로 대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제 자료 하나 좀 요청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께서 지난 이제 14일에 그 서한문을 발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장하고 SK 측에 LNG 발전소 네. 공급 관로 및 송전솔로 관련 서한문 발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온 게 있는지요?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는 거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이제 서한문이기 때문에 네네. 뭐 언제 날짜를 박아서 이렇게 뭐 답변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 절차는 아니고요. 네. 저희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서한문의 형식으로 해서는 편지잖아요, 사실.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한 번 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온적이지 않게 좀 더 강력하게 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아니 아까 좀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좀 더 있습니다. 고3 어업계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상생 협약서에 보면 2025년까지 보상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보니까 근데 지금 제가 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지금 소송 중인 거라고 법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좀 다소 늦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고3 어업계에서 이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그 감정 평가도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고3 어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돈을 주고 가지고 있으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보상 금액이 서로 조정이나 합의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재판이 결국은 끝나서 어느 쪽이든 손해배상이 맞든 손실보상이 맞든 어느 쪽으로든
판결이 나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가능한 그 겁니다. 판결이 언제쯤 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 1심 심리가 7월 3일 날 잡혀 있거든요. 이 심리가? 예, 첫 번째 첫 번째 일차 1차 1심이 예. 심리가 예. 그럼 거기서 또 이제 그 어업계 측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업인들 입장에서도 빨리 이제 그 기한 내에 받고 싶으시겠지만 금액이 이제 서로 안 맞다 보니까 이제 계속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고 내년도 쉽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뭐 어느 쪽이든 지금 봤을 빨리 때? 협의가 된다 그러면 협의가 되면 예. 잘 마무리되겠지만 예. 서로 이해 충돌이 크다 보니까 예, 상충하는 그렇죠. 게. 예. 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준비한 게 많았었는데 저는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아까 앞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 공도시민청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원래는 25년도 8월에 준공이었고 근데 타절되는 바람에 1년 정도 늦춰져서 26년 10월 정도로 목표를 했었는데 그것마저 또 못 지키게 됐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빨라봤자 이제 27년도 하반기일 건데 그런데 시민들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세요. 이 저희가 1년에 2번씩 각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시장님 또 홍보하시고 메시지 주시고 하는데 늘 저희 안성시의 좋은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시민들은 정작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닌데 이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시민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 마냥 기다리는 입장이니까 네. 이거를 저희가 뭐 어차피 있는 제도 하에 저희가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안 되는 사업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셔라. 그래야지 지금 계속 안 되는 거를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시민들은 계속 오해만 더 쌓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협약서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이게 여야를 떠나서 사실 저희는 안성시와 안성 시민들이 뭔가 이익이 될 것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성시도 의회와 좀 함께 발맞춰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의회는 사실 이렇게 가는데 시는 가만히 있고 시는 이렇게 가는데 의회가 가만히 있고 이러면 손발이 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관정 시민이랑 시랑 시의회가 같이 저희가 안 되더라도 관심을 갖는 거랑 안 될지라도 포기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도 안 될지라도 저희가 좀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전략기획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해 후 2시에 오후 일정을 속개하겠습니다.